죽어도 안 빠지는 팔뚝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팔뚝살은 안 빠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출렁거린다, 처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은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소매가 없는 옷을 아예 꿈을 못 꾸시는 분들이 해도 많아서. 못 들어요. 이게 너무 흔들려. 그렇죠. 내 팔뚝살을 지켜야 되는데 이 팔뚝에 살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태라는 게 좀 살거든요.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얼마나 운동을 하겠냐고요. 샤랄라한 저런 원피스 입으면 너무 예쁘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저 정도까지를 네. 바라는 거는 아닌데 네. 이게 둔해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둥글게 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러면 그냥 민소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뭐 셔츠 이런 걸 입더라도 여기가 튀어나오면 그 굉장히 옷맵시가 안 나고 사람 둔해 보이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절대 안 빠진 살이 여기 살인 것 같아요. 팔뚝살. 네, 근데 저런 것도 자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뺀다고 열심히 뺐는데 어떤 분은 얼굴 살만 쏙 빠져요. 네. 보이는 늙어 경우 있잖아요.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뱃살만 잘 빠지는데 아니 왜 허벅지 살은 죽어도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팔뚝살 어떡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 팔뚝살은요. 셀룰라이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셀룰라이트. 네. 다이어트 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셀룰라이트는요. 우리가 피부 보면 그 아래쪽에 지방들이 뭉쳐가지고 우돌도돌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셀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는 엉덩이라든지 복부 이런 데 이렇게 눌러보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것들, 그게 이제 셀룰라이트인데요. 얘는 왜 생기냐?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면서 림프순환 장애를 조금 개선시켜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깨나 이런 팔뚝 같은 데 살이 있을 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지방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셀룰라이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형에 비해서 이상하게 팔뚝만 통통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 팔 자체에 부종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림프 순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신 건데요. 이 팔 같은 경우는 우리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럼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미세 순환이라든지 또 림프 순환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면 부종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아까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 죄송한데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 턱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안으로 굽는 라운드 숄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체에서 가장 큰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승모근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변에 이제 혈액의 순환이라던가 근육의 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물이 잘 쌓이게 되고 팔뚝살이 쉽게 찔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숙이고 공부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책을 너무 많이 봤나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요즘 핸드폰? 아니, 이러고 껌 씹어서. 껌진 씹으셨군요, 옛날에. 아 정말. 근데 이 팔뚝살이라는 게요. 운동을 해도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셀룰라이트와 일반 지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셀룰라이트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쓰다 보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과도한 체액과 지방이 불필요하게 엉키면서 피하 조직에 이렇게 염증처럼 이렇게 엉겨 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게가 무거우니까 축 처지기도 하고 탄성도 떨어져 보이고 면적이 커지는 그런 그런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오히려 림프 쪽을 잘 순환시켜줘서요. 몸에 그런 체지방과 쇠액이 과도하게 뭉쳐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장현아가 운동을 해서 안 빠진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이 팔뚝을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팔꿈치 아래쪽 이쪽을 쓰시는 경우가 많고 평소 생활할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자세를 좀 바로 잡으시고 어깨 근육에서부터 이 팔뚝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운동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김성수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부종에 의해서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라든지 미세 순환에서 관련해서도 접근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게 근데 팔뚝 운동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아령이면 이렇게 잡고
이런 운동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면 뻐근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이 림프샘의 순환을 먼저 개선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쓰고 나면 대사산물, 찌꺼기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림프 순환이 사실 잘 안 되다 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같은 셀룰라이트로 축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셀룰라이트를 잘 빼주시려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팔뚝살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린다. 네. 예, 그리고 걱정하시고 그리고 림프 순환이 정체해서 생기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 해도 가볍게 팔뚝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림프 순환하는 마사지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른손을 좀 드시고요. 이렇게 쇄골에서부터 바깥쪽 겨드랑이 쪽으로 한 3번 정도 쭉 밀어주세요. 림프 쪽이 좀 나아가실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 쇄골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시고요. 겨드랑이에 나머지 손가락을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살살 안쪽에 림프 애과절이 있으니까 여기 살살 눌러주세요. 여기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림프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 오히려 손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들어주셔서 살짝 통통통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림프절을 좀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마무리로 팔뚝살 자체를 좀 내려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쓸어주시게 되면 기구라든지 오일 같은 거를 활용하지 않고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림프절 자체가 아주 좀 쉽게 손상할 수 있거든요.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통통 쳐주고 만져주고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다. 네. 살짝 아픈데요, 이렇게 만지면. 살살 달래듯이 네네. 마사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사지를 했으면 이제 운동을 해서 뭐 또 불태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팔뚝에 불필요한 지방을 한번 쫙 다 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림프샘을 잘 자극하면서도 근육까지 쓸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테니스공을 이용한 림프절 자극 운동입니다. 네, 보통 우리 몸에는 림프관이 있고요. 림프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림프절이 뭐 겨드랑이, 오금, 복부, 사타구니 뭐 이런 쪽에 많이 모여져 있거든요. 특히 겨드랑이 쪽 림프는요. 이렇게 탁구공을 요 볼록한 곳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꽉 조여만 주셔도 네. 너무 자극이네. 아프다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이걸 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꽉 붙여주세요. 네, 꽉 붙여보세요. 네. 꽉 붙인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듯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팔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공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허리 가슴을 펴시고 자극이 있어요. 팔꿈치가 반드시 네. 옆구리를 누르면서 할 수 있도록. 뛰면 안 되고요. 네, 요렇게 해주시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마사지나 순환만으로 이렇게 림프 기능을 개선시켰다면 요즘에는 지압과 근육의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하는 림프 순환이 굉장히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런 테니스공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우리가 상체, 림프, 독소 그리고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꾸 하면 좀 덜 아플까요? 자꾸 하시다 보면 좀 덜 아프고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피부색이 좀 더 맑아지실 거예요.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뚝살을 정리했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빼고 싶어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보여주시죠. 보기도 싫다. 블룩블룩 등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빼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등살도 이렇게 불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맞아요. 들수록. 그죠? 등에도 살이 찌는 매끈해지지가 않아. 예, 울룩불룩해지거든요. 처지고. 예, 이쪽 옷 입으면 이런 데가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등살인데 이게 진짜 그 알게 모르게 뱃살 다음으로 아마 가장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은데 왜 영화제 이런 데서 보면 여배우들 등 쫙 드레스 입었을 때. 드레스 입었을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은 저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하겠냐고. 저게 저 보통도 이만저만 아닐걸 저렇게 이건 관리하면. 그런데 그냥 부럽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드레스를 입지 않더라도 여름에는 이제 뭐 반소매 얇은 티셔츠 입잖아요. 네. 그럼 이게 보여요. 튀어나온 게. 진짜 이게 그냥 드레스 안 입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서부터 사실 저는 등살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보통은 등살 뭐 빼야지라고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부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등살이 많게 되면은 옆태도 좀 달라지고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옆 라인이 일단은 이렇게 좀 더부룩해지면서 망가지기 때문에 더 살이 쪄 보이는 그런 경향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정말 궁금해요. 네, 우리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척추 측만증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덜 하게 되고 또 근육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그 부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덜 생기고 지방은 점점점 더 쌓여가는데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가속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등살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우리가 저 배우들처럼 이렇게 등이 이렇게 훤히 파인 옷을 일생에 몇 번이나 입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등살이 건강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우리가 주로는 뱃살만 신경 쓰시고 등살은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속옷 위로 이렇게 등살 나오면 안 예쁩니다. 라인 따라서. 그거부터가 일단 문제가 되고 그리고 상체 근육이 상체에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등살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몸무게는 안 늘었는데 이제 등살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섬유성 셀룰라이트가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등살은요 비만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사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살이 고민인 분들 등살 빼려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법이 궁금한데. 네. 그렇죠. 등살을 빼려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등 하면 딱 벌어진 어깨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있는 네. 거 있잖아요. 수영이 있습니다. 아, 수요. 수영하게 되면 등의 운동을 더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영이 그래. 있고 그리고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서 등살을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